안녕하세요. 2부 취업 토크쇼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성동 글로벌 경영고등학교 교사이자 유튜브 옥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경옥입니다. 이번 순서는 직업계고 학생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했던 취업 관련 궁금증들을 모아 여러 전문가 분들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 전문가 패널분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왼쪽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기초학력평가와 NCS 관련된 질문을 답변해 주실 대한상공회의소 팀장 김현선 팀장님이십니다. 네, 다음은 기업 인센티브 정책 및 교육과정 등에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교육부 황영덕 교육연수사 분이십니다. 네, 제 옆에 계신 분은 한국장학재단 인사팀 박영상 팀장님이십니다. 네, 오늘 공공기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기업 취업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이스트소프트의 노준호 담당자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 등 지원 정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한국장학재단 고교 취업 장학부 허경 부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담은 영상을 확인한 후에 관련 전문가님께 답변을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평가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아주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과 과정, 즉 보통 교과라든가 전문 교과 전반에 대해서 교과 과정에 충실히 수행을 하시면서 기본기를 다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문제 유형이라든가 틀이 좀 익숙치 않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하시면서 익숙해지게 하는 것이 가장 또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스트소프트는 지원하신 직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있으신지 그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확인하는데요. 또 두 번째로는 어떻게 성장하고 싶으신지 커리어 패스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어요. 기획자라는 포지션에 대해서 어떤 관심과 열정이 있으신지 그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성과 태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신의 업무에 대한 강한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업계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모든 학생들은 대학 입시를 위한 수능 응시가 모두 가능합니다. 2020년 기준에 국립대학교 4년제 대학의 입시 요강을 좀 살펴보면 수시 같은 경우는 그 학생부 종합 전형에 특성화고 출신자 전형 그리고 특성화고 재직자 전형이라고 하는 그 전형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 전형들은 서류 전형을 통해서 합격 여부를 판단하고 수능과 관련된 최저 기준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반 대학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 이제 미충원된 그 인원에 대해서 정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이 해당하는 부분도 당연히 서류 전형으로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계고등학교는 학생의 소질과 적성 그리고 학생의 그 전공 능력을 바탕으로 기업과 연계해서 현장 실습과 그다음 취업을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학재단의 경우에는요. 고졸 채용과 대졸 채용의 프로세스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 고졸 채용의 경우에는 고졸 인재들의 특성을 좀 고려를 해서요. 접수 방법을 달리한다거나 아니면 필기 시험의 영역이나 난이도를 조절하는 이런 차이를 갖게 되겠습니다. 네, 이스트소프트도 직무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서류 심사, 과제 전형, 1차 인터뷰, 2차 인터뷰, 결과적으로 최종 합격까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입사를 하시게 된다면 실습생으로 입사를 하시게 되고 실습 결과에 따라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학교의 여러 가지 것들을 학생이 얻어가려면 기업과 학교가 굉장히 많이 협력하고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학교와 인재 채용과 그 채용 약정과 관련된 협약을 하고 있고요. 채용 약정이 된 기업에 가게 되면 굉장히 유사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학교는 그런 관점에서 졸업 인증제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학생들의 어떤 성취 능력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사례는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에 무인 키오스크 이제 주문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증가했어요. 근데 그분은 그 어르신들에게 공감하고 그 어려움을 느끼시는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인 주문을 연습해 볼 수 있는 모의 키트를 제작해 보고 싶다는 아이디어를 이제 생각해 내셨고 그 부분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거든요. 그분은 채용 프로세스를 거쳐서 입사를 하셨습니다. 채용을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기업들은 기관들은 채용할 때 잘 뽑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인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얼마큼 노력했는가예요. 나는 어떻게 내 역량을 발휘해서 그 기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겠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돼요. 네, 직업기초능력평가와 관련된 일정이라든가 평가 영역, 등급에 관련된 해설 등을 정보는 직업기초능력평가 홈페이지 tinop.or.kr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 평가센터 1833-6543으로 전화를 주셔도 되시고요. 아니,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 센터에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우수 사례 같은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고졸 취업 지원을 위해서 설립된 중앙취업지원센터에서는 매월 우수 사례를 웹툰 및 멘토의 잡터배 등을 만들어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 게시하고 있고요. 이런 내용은 개인적으로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의 시도교육청 소속의 시도 취업지원센터에서 우수 사례지 발간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또 고졸 성공 스토리를 받은 스토리 책자도 지금 발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온라인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중앙취업센터에 문의해 보시면 자료를 별도로 제공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선 재학 중 학생인 경우에는 취업 준비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출결과 성적 관리입니다. 취업처에서 학생의 근태 상황을 보고 이 학생이 회사에도 부지런히 잘 재직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출결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중요하고요. 성적의 경우 보통 취업 의뢰가 들어오면 성적을 기준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격증 같은 경우는 전공의 기초가 되는 기본 자격증을 취득해 두고 혹시 특정 분야가 있다면 해당 전문 분야에 대해서 취득을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항상 가까이에 있는 기회를 잡으려 노력한다면 여러분들도 평생 직장과 더불어 혹은 본인이 원하는 직장에서 근무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트소프트는 거의 모든 전형을 온라인 및 화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제 전형의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 인터뷰 전형의 경우에는 이제 화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들은 정부에서 이런 시험을 볼 때 지침을 마련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장 소독을 강화하고 밀집도를 낮추고요. 그리고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별도 시험장을 마련해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직자 특별 전형은 최소 재직 기간이 3년 이상이 되어야 하고 해당 대학에 입학 전까지 재직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참고로 재직자 특별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한국장학재단에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 희망사들이 이유형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하셔서 심사를 거쳐 선정이 되면 대학 재학 중 학기당 4개월의 재직을 종사하는 조건으로 대학교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대학에 다니실 수 있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워크플러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8시, 9시, 10시 중에 시간을 선택하셔서 출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취업 전에 노동인권 교육에 열심히 임하셔서 본인이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 있길 추천드립니다. 회사에 입사를 해서 조직 문화를 경험해 본다면 그 회사에서 적응해서 오래 근무를 한다거나 혹은 이직 혹은 우리 재직자 특별 전형 등을 확인해서 후학습 제도를 이용해 보면서 자신의 진로를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고3으로 재학하고 내년 2월에 졸업 예정자인 경우 학생이 취업을 하게 될 경우 저희가 1년 동안 취업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고졸 취업 장려금으로 5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해주고 있고요. 이 부분은 먼저 지원을 하고 향후에 저희가 1년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로 신청 서류 같은 경우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취업 여부는 저희가 고용 정보를 통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선취업 후, 그다음에 후 진학했을 경우 장학금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고졸 후 학습자 장학사업 희망사다리 2 장학금이 있고요. 요거는 2년 이상 재직한 후에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에 하나요. 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학기당 장학금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졸 인재에 대해서 차별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수한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서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바로 취업을 원하신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물으셨는데요. 우선 필기 시험을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 필기 시험과 면접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필기 시험은 NCS 그리고 직무 수행 능력 평가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대학을 졸업한 후에 장학재단 입사를 원하신다면 공인 외국어 성적이 요건을 충족해야 원서를 낼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전학 와서 금융기관 신협에 취업한 친구가 있는데요. 전학을 왜 오게 되었는지, 진로에 대해서 확고하게 선택을 한 본인의 강점을 특화하였고, 그리고 늦은 만큼 중요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실히 깨달아서 공부를 하였다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같이 면접과 자기소개서에 녹여서 준비를 하였고요. 결국엔 본인이 희망하는 금융기관에까지 취업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독특한 점을 강점으로 특화시켜서 취업 준비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취업을 하기 전에 현장 실습을 3학년 때 나가는데요. 2018년, 2019년도에 현장 실습의 이수 상황을 살펴보면 기계, 전기전자, 그리고 경영 사무회계, 그리고 음식 서비스업, 그리고 정보통신 분야 순으로 굉장히 높은 수치로 현장 실습을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청에서 승인한 그런 선도기업인 경우에는 3학년 2학기 때부터
현장 실습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장 실습과 연계해서 그 취업 연계를 할 경우에는 수업 일수가 3분의 2가 지난 출석 이후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일단은 현장 실습 기업이 발굴이 되면 학교는 현장 실습 희망 학생을 이제 모집을 하고요. 그다음에 해당하는 참여 기업과 그리고 학생을 매칭하고, 그다음 아까 이제 말씀 주셨는데 사전 노동관계법 같은 그런 교육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네, 말씀하신 그 현장 실습 지원금은 저희가 산업체, 채용 약정형 현장 실습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수행할 일수에 따라서 지원하는데 하루 현장 실습을 하루 한 그 시간 하루당 3만 원씩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기본적인 전공 아래로 또 세부 코스를 이용해서 학생들의 어떤 진로를 정치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등학교 포털 하이파이브가 있는데요. 그 하이파이브에 가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하고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올려놓은 중고등학생 대상 심리검사들이 있습니다. 이 심리검사를 통하면 본인의 직업 적성, 직업 흥미, 직업 가치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해당 사이트에 아로플러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면 내가 그 안에서 나의 진로를 찾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무마다 선호하는 과목들, 자격증이 모두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개발 직무라면 프로그래밍 언어 관련 수업과 실제로 서비스를 개발해보는 관련 수업들을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자격증은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딩 실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주거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트소프트는 지금 G플러스라는 또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희망 학생에 대해서 산업체에 대한 탐방, 그리고 현장 실습에 대한 운영 정보를 제공해서 학생이 실제로 내가 가고 싶어하는 현장 실습 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도 기업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업 일수 3분의 2 출석이 지나가면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직업계고 취업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질문해주신 많은 분들과 실시간으로 시청해주신 분들께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고요. 더불어서 지금까지 답변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신 우리 패널 참석자분들께도 제가 대표로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